베트남 코로나19 및 부동산 현황, 그다음에 메트로폴 소개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지털다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같이 참석해 주시는 저희 파트너이신 호치민의 코너스톤 박버금 이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스템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박버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메트로폴 프로젝트 및 더 리버 투 TM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현지 코너스톤에서 메트로폴 프로젝트하고 더 리버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는 아시다시피 하노이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이 경제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한 9,500만 명 정도 되고 1인당 GDP가 작년에 2,740불 정도. 그다음 GDP 성장률이 2018년, 2019년 모두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FDI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 1위는 현재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평균 연령을 보면 30세 정도, 주력 소비계층 20세에서 45세가 41%, 35세 미만이 한 60% 정도 됩니다. 중산층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도시화율은 현재 34%로 아직 개발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 확진자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좀 많이 적고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좀 많은 편입니다. 싱가포르가 한 34,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사망자는 좀 적습니다. 태국이 한 3,000명 정도, 베트남이 싱가포르의 한 100분의 1 수준이 한 328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완치가 한 279명,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캄보디아가 한 1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날짜별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시면 여기가 좀 일찍 좀 통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날 중국발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을 모두 정지시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 초에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모든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저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였는데 다낭에 여행 갔던 사람들을 격리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노이로 오는 비행기를 갖다가 회항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베트남도 급진을 하다가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증가세가 많아졌습니다. 4월 초부터 15일 정도 엄격하게 사회거리 두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15일 정도 됐고요. 도시 간 이동할 수 있는 락다운, 도시별 락다운하고 그다음에 모든 상가를 닫는 셧다운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화가 돼서 4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지역 감염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관련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낭에서 호텔에 격리시키는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미를 줬는데 빵 조각이기를 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잠시 베트남에서 혐한 기류가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언론들을 갖다 보도하면서요. 근데 그때 이후로 베트남에서는 그런 이슈들은 별로 없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과 베트남 관련된 주요 가짜 뉴스들이 많아지면서 또 유튜브의 그런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송들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한국 반격의 망연자실, 한국 앞으로 계획의 베트남은 없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어느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가짜 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상호 베트남 한인 회장님이 무분별한 베트남 비난을 제발 좀 자제해달라 이런 호소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교민이 벌써 20만 명 정도가 베트남이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또 이슈가 나오니까 좀 불안했던 거죠. 현재 진출한 기업은 한 8,000개 정도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총리가 이미 코로나 퇴치했다, 이렇게 성공했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을 IMF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여서 한 5% 이상 달성할 거라고 자신감까지 내보이까지 하였습니다. 중국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미국도 가장 많은 사망자와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에서 많은 생산 단지가 베트남으로 좀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애플이 에어팟 생산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소식은 뭐 베트남 하노이에 떠이오떠이에 약 한 3,500억 규모의 호텔 공사를 롯데건설이 땄다고 합니다. 떠이오떠이 지역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호치민에서는 호치민 1군과 2군을 연결하는 그 2TM을 연결하는 2TM 2교가 지금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한 70% 이상 완공이 됐고 올해까지 85%, 내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2TM의 건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말도 많았던 그 전철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치민이 지하철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85% 정도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 말부터 뭐 상업적인 운영을 좀 시작을 해서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노이에서는 메트로 EA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메트로 3호선이 2021년도 3월 정도부터 고가구간부터 달릴 것 같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비농 그룹이라든지 선샤인 그룹을 위주로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샤인 그룹 같은 경우는 500건 거래가 뭐 있었다고 하고 비놈스에서 첫날에만 200건이 성사가 됐다고 하는 등 뭐 베트남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그런 판매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 뭐 거의 마사 직전이죠. 많은 어려운 상황인데 80% 이상 뭐 폐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에는 뭐 다시 활성화될 거라고 봐서 대규모 채용도 나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콘도텔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파트하고 달리 콘도텔은 핑크북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기사입니다. 베트남의 기사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그 휴양지인 호치민의 남쪽에 있는 그 붕따오 지역에서 콘도텔 하나가 뭐 핑크북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것은 확인 안 됐지만 아마도 이런 핑크북에 대해서도 좀 더 완화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주택 구매가 30% 외국 아파트에 대해서 한도인데 이것이 너무 작다. 이걸 한 49%까지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쿼터 상향이라든지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제계 부동산 업체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 국가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올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그 2군의 사이공시티, 캐플랜드에서 하고 있는 사이공시티가 코로나 사태로 올해 분양을 갖다가 내년 2021년도 3분기 이후로 사업이 연기됐다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호치민에서 과연 더 이상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내년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호치민에서는 뭐 2군, 9군, 투덕군을 갖다가 합병해서 호치민 직속의 도시 안에 도시, 동구도시를 설립하던 제안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과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과연 베트남에 언제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베트남 정부는 6월부터 국제선 일부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도 운항을 재개를 하는데 페리 운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갈 때는 페리 운항을 해서 사람을 싣고 가진 않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에만 이제 사람을 싣고 오는 그런 페리 운항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뭐 7월부터 여기도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해서 80개국까지 확대를 하고 지금 관광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방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상으로는 빠르면 7월, 뭐 늦으면 8월, 9월까지는 베트남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호치민 주요 개발 현황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트로 1호선 라인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이 좀 돼서 내후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TM 브릿지
두 번째 브릿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프로젝트 뭐 메트로폴이라든지 더 리버는 두 팀에서 2억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현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GDP가 과연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베트남에 대한 예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처는 IMF하고 ADB뱅크 두 군데서 했는데요. IMF에서는 2019년도에 7%를 찍었고 2020년도에 2.7%까지 하락할 거다.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7%로 다시 복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ADB뱅크에서는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4.8%까지 GDP 성장률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총리는 5%까지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남아 지역보다는 GDP에 대한 타격은 그래도 많이 적은 걸로 판단됩니다. 국제 여행객이 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여기도 가장 많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가 뭐 한 36.9% 작년 대비해서 줄었고요. 다낭이 34.8%, 나짱이 52.6%, 호치민시가 42.3%. 그러다 보니 뭐 최근에 다낭, 뭐 나짱, 하노이, 뭐 호치민시티 그리고 호텔들이 뭐 매각권에 대한 것도 많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올해 3월 한 달만을 본다라고 하면 뭐 중국인 경우는 92%까지 여행객이 줄었고 한국 사람들은 한 91% 정도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세금 면제라든지 일단 토지 이용 요금을 지원해 준다라든지 대출 및 국가 재정 패키지로 뭐 비즈니스 지원해 준다라든지 은행 융자 이자를 낮춰준다라든지 통신 사업료, 뭐 사회보험 지불금 이런 거를 연기나 삭감을 해주는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호치민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를 갖다가 CBRE에서 저번 달 4월 22일 날 이제 웨비나 했던 자료를 약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치민시의 1사분기 아파트 공급량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공급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판매량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감소가 됐고요. 평균 임대 수요도 한 30% 정도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동기 대비해서 평균 분양가는 이제 공급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분양가는 오히려 한 9%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신다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2020년도 첫 4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이나 임대료에 본다라고 하면 하노이 같은 경우는 1.0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 호치민 3.5% 정도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임대료는 뭐 어차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많이 살았었는데 주로 에어비앤비로 하셨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다 임대 물량으로 오다 보니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임대도 나가기도 어렵고 지금 뭐 락다운이라든 셧다운 하니까 이사도 못 가고 하다 보니 임대료가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1사분기 호치민의 콘도미니엄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럭셔리급을 보시면 공급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팔렸던 유닛도 좀 적었습니다. 180유닛 정도밖에 안 됐고 하이엔드급은 반대로 좀 올랐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오르고 그다음에 5개 프로젝트 한 1,500 정도의 유닛이 공급이 됐고요. 팔린 유닛은 한 1,100유닛 정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급 보신다라고 하면 6개 프로젝트 한 2,100 유닛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14%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가격은 조금 올랐고요. 어포더블에서는 프로젝트가 지금 없었고 가격은 뭐 $939로 좀 올랐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은 올랐는데 공급량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이엔드급을 제외하고는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과연 앞으로 호치민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는 누구나 뭐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CBRE에서 예측한 걸 보시면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이니까 내년까지 어느 정도 정부가 이 코로나에서 컨트롤을 하고 뭐 개방이 되고 한다라고 한 경우에 약 한 공급량은 5% 정도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한 28,000유닛 정도가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평균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하지만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하향된 29,000 유닛 정도가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만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아닌 9월까지, 코로나가 9월까지도 코로나 컨트롤이 안 되고 9월까지도 계속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공급량은 40%가 작년에 대비해서 줄어들 것이다. 한 15,000세대밖에 공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평균 판매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져서 6%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작년에 비해서 55%가 하락한 13,500세대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가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을 되느냐, 아니면 9월 아니면 또 뭐 12월까지 계속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동산도 영향이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20년도에 만약에 투자할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어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땅이 뭐 41% 정도, 아파트가 27%, 뭐 주식이나 저축, 금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뭐 기꺼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42% 정도 조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럼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군 지역이 한 31% 정도, 그다음 9군 지역이 20%, 그다음 나머지가 되고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59%는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29%는 유지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11% 가장 적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살 사람들은 기대 심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고, 팔 사람들은 좀 반대겠죠. 유지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상승되지도 않겠나, 이런 또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급매물이 아닌 이상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런 리셀 물량들도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를 좀 지켜보자는 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호치민의 전매 시장에 대한 가격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그런 골든리버가 4,900달러에서 한 8,000불대 스퀘어미터당 가격입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 써나펄이 한 3,800불에서 5,000불대. 아직 써나펄은 외국인에 대해서 두 번째 전매를 할 경우에는 전매에 대해서 피크북이 나온다는 보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타워디에 있지요. 큐티 타워디에는 완공되려면 앞으로 한 1, 2년 남았는데 여기 3,700불에서 6,000불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스텔라 하이츠에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에스텔라 하이츠가 3,800불대에서 4,000불대 정도 되고 있고, 뉴시티가 2,800불에서 3,000불대 초반, 팜하이츠가 2,800불대 정도에서 전후 정도로 가격 형성이,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금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주 뭐 이슈가 되는 데만 이제 핵심 지역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하면 많지가 않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 미펙 루빅 36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미딩 근처입니다. 그래서 개통 예정인 3호선 국립대학역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고, 인도차이나 플라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되게 좋고 여러 가지 초중학교들의 학군이 되게 좋아서 학군도 좋고 오피스 타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가격 범위가 2,200불 정도의 얘기 나오는데 외국인 가격이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하노이가 조금 불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외국인 가격이 좀 정해지면 다시 한번 하노이 프로젝트들 모아서 웨비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매트릭스 1입니다. 미딩에서 가장 가깝고 여태까지 지금 분양을 했던 것은 B동이었는데요. 이게 좀 다시 바뀌어갖고 A동만 외국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동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A동으로 바꾸시고 계시고, 지금 분양 신청을 해서 받고 있는데 가격 범위가 좀 내국인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30% 정도 업해서 한다고 해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망설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노이에서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가장 도심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타 호치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프로젝트가 없어서 호치민 2군 2TM 두 개 프로젝트가 가장 핫합니다. 현재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메트로폴의 3차 분양인 더 오페라하고 그다음에 호치민의 2TM의 더 리버 2TM, 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디지털다임 디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임종현 대표고요. 저희 회사의 뭐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에도 자세한 정보를 갖다 올려드리고 있으니
아니면 한국에서 상담 받으실 분들은 저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스톤의 박범근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메트로폴 호치민의 분양이 시작될 예정인 메트로폴 2TM 3차 분양 오페라 레지던스하고 더 리버 2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트로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메트로폴 2TM은 상업용과 주거용 건물들이 섞여 있는 프로젝트로 총 3개의 아파트 분양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1차로는 2018년 말에 갤러리아 레지던스가 분양을 하였고요. 2차 분양으로는 크레스트 레지던스가 2019년 2분기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3차 분양인 오페라 레지던스가 환불이 가능한 예치금을 받고 있고요. 세금 불포함 스퀘어미터 가격으로는 약 7,000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쯤에 분양 예정이어서 7월에 추첨을 통해서 유닛을 고를 수 있으실 예정이고요. 유닛 및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나올 예정입니다. 메트로폴 프로젝트는 약 현재 예치금이 2,640만 원 정도 환불이 가능한 예치금을 받고 있고요. 시행사 같은 경우는 더 나심, 게이트웨이 등의 이군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완공한 성킨랜드가 시행을 하고 있고, 오페라 레지던스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하이게이라는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페라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총 646개의 유닛을 가지고 있고요. 24층 높이의 두 건물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유닛 정보 같은 경우는 원베드룸부터 4베드룸 유닛, 그리고 두플렉스하고 로프트가 있을 예정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분양 갤러리아 레지던스는 앞에 이제 있는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층은 낮은 층으로 되어 있고 2차 분양이었던 크레스트는 그 바로 뒤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레지던스 위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호치민에 지어질 오페라 하우스 바로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브랜디드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아파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TM에서도 메트로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군과 연결되는 2TM 브릿지 두 번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리버사이드 공원, 센트럴 플라자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위치가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보행자로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건널 수 있는 그 페데스트리언 브릿지, 보행자 다리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과 직접 협업을 하고 있는 성킨랜드는 스마트 인테리어를 통해서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조금 달리 좋은 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 지문 인식 프로그램, 그리고 자동 오픈 도어락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방 3개짜리, 방 4개짜리를 구매하시는 손님들의 경우에는 와인 칠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그리고 에어드레스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폴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시설이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메트로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수영장 및 고급진 헬스장, PT가 항상 상비할 예정이고요. 스크린 골프, BBQ 파빌리온, 그리고 사우나, 가든 및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음식점들도 갖춰질 예정입니다. 아파트 건물에는 동당 총 7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 중에 4개는 손님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고 1개는 서비스 엘리베이터고 나머지 2개는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로 방 3개짜리와 방 4개짜리를 구매하신 손님들께서 프라이빗하게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폴 같은 경우는 현재 파운데이션은 끝이 났고요. 4층에서 5층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오버는 2022년 4분기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리버 2T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버 2TM은 7월 11일에 이제 분양이 예정된 프로젝트고요. 현재 같이 환불이 가능한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총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3개의 레지던셜 건물이 있습니다. 허드슨 타워 같은 경우 맨 오른쪽에 있는 요 허드슨 타워 같은 경우는 18층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테임스 타워 역시 18층,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세인 타워 같은 경우는 12층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 4층의 커머셜 포디움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리버 투티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개발 및 주택 허가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1군, 빈탄군, 그리고 2군으로 이동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총 525세대로 최대 18층 높이까지 지어질 프로젝트입니다. 유닛의 경우에는 원베드룸부터 4베드룸까지 갖춰져 있고요. 풀빌라 그리고 펜트하우스까지 갖춰질 예정입니다. 레피코라는 시행사는 시티가든 그리고 하노이에 있는 코즈모, 워터마크 등의 아파트 프로젝트를 완공한 베트남 내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시행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판매한 모든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판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더 리버 투티엠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이제 빈탄군과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바로 옆에 있고요. 메트로폴과도 멀지 않아 1군 및 2군, 그리고 빈탄군과는 굉장히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굉장히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더 리버 투티엠 바로 앞에는 4헥터 정도의 크기의 공원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 유닛의 경우에는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17평 정도 크기고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25평 정도의 크기, 3베드룸 같은 경우는 38평, 그리고 4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56평 정도의 크기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50m 수영장, 그리고 가든, 헬스장, 요가센터, 당구장, 그리고 영화룸, 스크린 골프장, 카페, 비비큐 퍼빌리언 정도가 갖춰질 예정이고요. 2군에 있는 나심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봤을 때 비슷한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비슷하게 제공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사 현황을 알려드리면 더 리버 투티엠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핸드오버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더 리버 투티엠과 메트로폴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 이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Q&A를 받겠습니다. 메뉴에 보시면 Q&A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Q&A를 누르시면 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들 하나둘씩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임대는 잘 나가고 있나요? 답변 좀 해주시죠, 박보 이사님. 네, 우선 뭐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타격을 받은 상태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급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소규모의 이제 음식점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이제 소규모 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임대 같은 경우는 지금 4, 5월, 6월 정도로 30%에서 5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임대 가격을 좀 낮춘 상태이지만 7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의 가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치민에서 올해 오픈되는 다른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네. 호치민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번 다 미뤄진 상태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더 리버하고 그리고 이제 메트로폴 3차 분양이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은 내년 정도로 다 미뤄진 상태입니다. 예, 지금 더 리버하고 더 메트로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퀘어 미터 가격이 너무 비싼 편 아닌가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스퀘어미터 가격은 2TM 쪽은 좀 가격이 비싼 편은 맞지만 워낙에 이 2TM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위치를 고려해서 하시기 때문에 위치를 고려하신다면은 앞으로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기보다는 위치를 고려해서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도 1군보다도 현재는 좀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도 가격이 비싸지만 완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 3차 청약 개수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이 청약 개수 네, 제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청약은 두 개 다 메트로폴 3차라던가 더 리버 한 사람당 3개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워낙에 메트로폴 3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한 개 정도밖에 못하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으실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은 3개까지입니다. 이어서 메트로폴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메트로폴 1차, 2차 분양한 거랑 거의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는 환불이 가능한 예치금을 받고 7월 달에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되면 추첨을 통해서 유닛을 고르시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제 지불 일정표에 따라서 지불을 이제 하시면서 핸드오버를 받으시게 될 2022년 말에 이제 핸드오버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요건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트로폴 VIP에게만 판매되는 매물이 있다는데 살 수 있나요? 이게 VIP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메트로폴 1차나 2차나 뭐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정식 분양 전에 그 VIP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 추첨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물론 이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유닛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닛에 대해서, 그래서 그 VIP들이 산 유닛을 갖다가 프리미엄을 주고 미리 예약을 하면 이제 VIP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통 뭐 한 3억 동에서 5억 동 정도의 프리미엄을 미리 회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 뭐 이 물량 같은 걸 미리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 분 있으시면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치민 핑크북은 언제 나올까요?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노이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핑크북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하노이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도 지금 다 핑크북을 진행하고 있고, 다낭 같은 경우도 총 50개의 프로젝트가 핑크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다낭하고 이제 하노이가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호치민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지금 메트로폴이나 뭐 아니면 더 리브 한번 예상해 오신다고 한 몇 프로 좀 될 것 같나요? 예, 우선은 초반에는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아직 살라만 프로젝트가 끝이 났고 아직 엠파이어 시티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임대 수익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한 3, 4년 더 지나고 나면은 4%에서 6% 사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 드리자라고 하면 임대 수익률이 처음에 분양을 시작할 때 말고 이제 임대를 들어갔을 때 초기 1년, 2년 정도 임대 수익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 수익률은 싸게 사는 아파트일수록 임대 수익률이 높죠. 예를 들자면 지 같은 경우는 워낙 스퀘어미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좀 낮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호치민 법인의 경우 개인 구입과 세금 및 구입 가격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구입 가격에는 차이는 없고요. 대신 전매하실 때 차이가 있으십니다. 개인으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2%의 세금을 내시고요. 이제 회사로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20%의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냐면 그 20%라는 세금이 뭐냐면 이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법인세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 개인은 이제 그 이전세에 대한 거를 내는 겁니다. 왜 두 프로젝트를 추천하시나요? 실은 지금 두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 좀 또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이 두 프로젝트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다른 프로젝트들 완공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두 프로젝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위치라던가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SPA 나중에 핑크북이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이 있고 LTA라 그래서
그냥 임대 형식으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아마도 LTA로도 외국인들이 아마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TM 상업용 부동산 개발 현황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 2TM 상업용 부동산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예, 영이라고 하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하면 2TM 상업용 부동산이 뭘까요? 2TM에 들어가는 오피스 건물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예, 질문을 조금 더 오피스, 구체적으로 주시면 예. 예, 오피스 건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젝트 안에 엠파이어 시티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젝트 안에 있고 하다 보고 지금 메트로폴 같은 경우도 총 3개의 건물이 이제 상업용 건물이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안에 있고요. 그 전체 개발에서 아직까지 상업용 부동산으로 한다는 정확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자세하게 프로젝트들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엠파이어 시티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고요. 메트로폴도 우선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상업용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끝나 있는 상업용은 살라에서 한 살라 프로젝트에서 있는 이제 상업용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도시 같으면 원래 어떤 상업적인 시설들이 좀 갖춰진 다음에 단지들이 형성이 되는 케이스인데 지금 2TM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우선 빨리 팔릴 수 있는 그런 레지던스 쪽, 그러니까 아파트, 콘도미니엄부터 분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오피스라든지 이런 상업용 시설들은 좀 더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여기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럼 예, 코너스턴 박보 인사님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나 공지를 전해가 드리면요. 필리핀에 대해서 필리핀 부동산 시장 및 파사이 지역 투자 소개 웨비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다다음 주 16일 날 하고요. 똑같은 시간 1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디설타임에 박종철 팀장하고 그다음 네스트필의 팀장님들하고 같이 웨비나를 시작을 하니까 필리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날 꼭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니까 한 40분 정도네요. 4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으시면 별도로 질문해 주시면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자료 필요하시면 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